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이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저지하기 위해 유엔의 역할을 촉구하는 서한을 해당 기구에 보냈습니다. 의원들은 중국이 탈북민 보호 조치에 나서기 전까지 중국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 소식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상하원 의원 15명이 볼커 터크 유엔 인권 최고대표와 필리포 그란디 유엔 난민기구 최고대표 앞으로 보낸 서한입니다. 7일 발송된 이 서한은 최근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 같은 인권 위기를 중단하기 위해 유엔이 중국에 즉각적인 압력을 가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과 민주당의 팀 케인 의원 등이, 하원에서는 한국계인 공화당의 미셸 스틸 의원과 하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민주당의 제리 코널리 의원이 초당적으로 서한을 주도했습니다. 스틸 의원은 VOA와의 통화에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면서 중국의 유엔 인권위원회 이사국 자격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By sending these innocent people back to North Korea,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s subjecting North Korean escapees to torture, rape, forced labor, and death. Now is the time for the United Nations to put pressure on the Chinese Communist Party for their failure to uphold any human rights standards. And we are calling on the UN to suspend China from the UN's Human Rights Council until it ends these horrific human rights violations. 의원들은 또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와 유엔 난민기구가 중국 공산당이 유엔 난민협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엔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 북한 인권결의안 등에 막연하게 제3국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범죄를 명시적으로 규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중국 공산당이 인권 기준을 지키지 않고 탈북민을 무자비하게 강제 북송하는 데 대한 책임 부여 조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원들은 이번 서한에서 현재 중국 공산당이 수감한 약 2,000여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 대기 상태고 이들 중 대다수는 여성과 어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탈북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중국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지난 10월 중국이 탈북민 600여 명을 강제 북송한 것으로 전해지자 인도주의적 위기라면서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지난 9월에는 공화당의 캐롤 밀러 하원 의원이 미국 의회에서 탈북민을 주제로 한 연극 행사를 주최하면서 중국의 탈북민 북송은 부끄러운 일이며 중국의 유엔 난민 협약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영국 상원이 오는 14일 북한의 글로벌 평화 안보 위협과 관련해 영국 정부의 대응 방안 등을 묻는 대정부 질의를 벌입니다. 대정부 질의에서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과 북러 간 무기 거래, 국제사회의 외교적인 노력과 대북 제재,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의회는 대정부 질의에 앞서 7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국가 중 하나이며 김정은 정권 아래에서 북한이 이룬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의 발전으로 북한은 평화와 안정에 있어 영내 위협에서 국제적 위협으로 부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은 핵과 미사일뿐 아니라 화학무기와 사이버 전쟁 능력도 발전시켜 암호화폐 탈취 등 사이버 공격의 규모와 정교함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제사회 대북 제재는 북한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은 선박 간 환적 등 여러 제재 회피 수단을 활용하면서 경제난에도 첨단 무기 기술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또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노르웨이의 요나스 가르 스테레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과 최근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두 정상은 7일 일본에서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 전례 없는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 등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 지난달 일본 열도 상공을 비행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위성 목적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영내 민간 항공과 해상교통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CVID 방식으로 폐기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완전 준수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했으며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고 납치 문제를 즉각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북한이 유럽 챔피언스 리그와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의 주요 프로축구 리그의 경기를 지속적으로 무단 방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그러나 무단 방영을 수백 회에 걸쳐 하면서도 한국 선수가 뛰고 있는 팀의 경기는 중계하지 않았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북한의 조선중앙TV가 지난 3월 22일 중계한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16강전 경기입니다. 파리 생제르맹과 바이에른 뮌헨이 각각 화면 좌측 상단 점수판에 북한식 이름인 파리 SG와 바이에른 뮌헨으로 표기됐습니다. 북한은 올해 2월 14일 열린 이 경기를 한 달 이상 지난 뒤 3번에 걸쳐 방영했는데 이는 모두 유럽축구연맹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방영이었습니다. BOA가 2022년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집계한 결과 북한은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총 80회에 걸쳐 무단 방영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에 북한은 프랑스의 리그1 경기 49회, 이탈리아 세리에 A와 독일의 분데스리가, 스페인의 라리가 경기를 각각 41회, 31회, 28회씩 녹화 중계했는데 모두 불법 중계였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는 7일 BOA의 관련 문의에 우리는 해외 시장에서 개별화된 전략을 통해 80개 이상의 국내외 파트너와 팬들에게 맞춤화되고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면서 현재 분데스리가를 방영하는 방송사 목록은 자체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북한은 해당 국가 목록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분데스리가 웹사이트의 방영 국가 목록에서 북한을 선택하면 당신의 국가에는 경기를 중계할 수 있는 방송사가 없다는 문구가 뜹니다.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리그1과 스페인의 라리가 역시 웹사이트를 통해 중계권을 보유한 나라를 지도에 표시하고 있는데 북한은 중계권 없음을 의미하는 검은색과 회색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7일 BOA에 한국의 경우 챔피언스 리그와 세리에 A는 스포티비, 리그1은 SBS와 쿠팡플레이, 분데스리가는 CJ E&M, 티빙, 라리가는 쿠팡플레이 등이 각각 중계권을 확보한 상태라면서 하지만 북한은 이들 축구협회나 중계권 중개업체 등과 전혀 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BOA는 북한이 지난 1년 반 동안 EPL,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의 경기를 129회 무단 방영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한 달가량 23회를 더 무단 방영했는데 이를 다른 유럽 국가 5개 축구협회의 경기와 합치면 무단 방영 횟수는 모두 381회로 늘어납니다. 북한은 이 같은 해외 축구 무단 방영을 하면서도 한국 선수가 뛰는 경기는 방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 한국의 손흥민 선수가 뛰는 영국 토트넘과 지난 시즌까지 한국인 김민재 선수가 활약했던 이탈리아 나폴리는 각각 챔피언스리그 16강과 8강에 올랐지만 이들 팀은 북한의 무단 중계 화면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또 조선중앙TV는 지난 시즌까지 스페인 라리가의 마요르카에서 활약하던 이강인 선수의 경기도 중계하지 않았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올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이 작년보다 3배 정도 급증한 것은 코로나 완화에 따른 중국 당국의 이동 제한 조치 완화와 한류, 즉 한국 문화의 확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8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국내 입국 탈북민이 180명까지 증가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한 BOA의 질문에 전반적인 코로나 완화에 따라 중국 내 이동 제한이 완화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김 장관이 탈북민 증가 이유 중 하나로 대한 문화에 영향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의 주체 문화와 대비되는 한류 문화를 지칭한 것으로 김 장관이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 6일 간담회에서 한국 내 입국 탈북민이 지난해 67명에서 올해 180명까지 증가했다며 숫자는 코로나 외에 대한문화의 영향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입국한 탈북민들은 저장 매체, 라디오, 해안 쓰레기 등 여러 경로로 우리의 문화를 접촉했고 북한의 현실과 대조되는 발전상과 자유로운 사회상을 보면서 탈북을 결심하게 됐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대북 특별대표 겸 인도네시아 주재 미국 대사를 역임했던 성김 전 대사가 한국의 현대자동차 자문역에 위촉됐습니다. 현대자동차는 8일 김 전 대사가 내년 1월 미국 국무부에서 은퇴한 뒤 자문역으로 현대자동차 그룹에 합류해 해외 시장 전략과 글로벌 통상 정책 대응 전략, 대외 네트워킹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동아시아와 한반도 정세 전문가인 김 전 대사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사로 공직 활동을 시작해 외교관으로 이직한 뒤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과 육자회담 수석대표 겸 대북 특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또 지난 2011년 한국 주재 미국 대사로 부임할 당시 미한 수교 이후 첫 한국계 대사로 주목받았고 2018년에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 실무회담 대표단을 이끌었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